파이낸스 투데이에서 아주 정면으로 네이버 뉴스를 제대로 직격한 기사가 하나 떴네요. 어제 날짜로 나온 기사입니다. 인세영 기자가 썼는데 제목이 법적으로 효력 상실된 뉴스 제휴평가위원회 존재 의미 있나? 이런 제목으로 리드문부터 확 치고 나갑니다. 네이버 카카오에서 돈을 대고 외부 위탁기관처럼 운영하는 뉴스 제휴평가위원회 이하 집행유예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세죠? 그런 거예요. 외부 위탁기관처럼 이걸 내가 괴뢰 조직이라고 하는 거죠. 외부 위탁기관처럼 운영을 하는데 실제로 네이버 카카오에서 뒷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독립기구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도대체. 재평이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사이트에 뉴스를 공급하는 국내 언론사들을 평가하고 심사하여 포털의 입점과 퇴출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문제는 재평이가 구조적으로 큰 결함이 있는 데다 구성원들이 공정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우리 계속 지금 해오고 있는 얘기죠. 재평이는 구조적으로 괴뢰성을 띠고 있어요. 이 괴뢰라는 표현 말고 나는 여기 재평이를 적절하게 부를 수 있는 말을 표현을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괴뢰라는 말을 쓴다라고 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말고 이걸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을 나는 못 찾겠어요. 그런 표현 자체를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누가 좀 적정한 표현을 찾는 사람이 있으면 내한테 얘기를 해주기 바래요. 1. 몇 가지를 짚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사는 폐업 수순에 들어간 재평의 동향. 예. 재평이 출범을 위해 구성된 운영위가 활동을 일단 무기한 연기했죠. 4월 달에 회의를 해야 되는데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뉴스 제휴 올해 상반기 심사 진행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렇게 되면 네이버는 그냥 만세예요. 예. 활동 안 하고 입점 심사 안 하면 자기들 돈 나갈 일 없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죠. 그냥 계속 이대로 가면 돼요. 뉴스 사무국은 재평이는 이제 재평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언론 유관자한테 학계, 시민사회단체 15개 단체로 운영되고 있고 계속 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7기하고 이제 7기가 그 임기가 종료되고 8기 하면서 이걸 15개 단체를 18개 단체로 이제 늘리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15개 단체에서 2명씩 하던 걸 18개 단체에서 하나씩만 하고 더 웃기는 거는 기왕에 참여했던 재평 위원들을 재평위원 100명을 다시 여기 합류시킨다는 거예요. 그냥 그 친구들, 그러니까 재평위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끈 떨어져 갖고 이제 그 재평에 참석 못하니까 이제 좀 비판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니네들 재평이 그냥 넣어줄게.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사람들 아니면 여기 참여할 사람이 없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야?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데? 기사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신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내부가 아닌 외부의 자문국의 형태로 뉴스 제휴평가위원회를 만든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서 2번 법적으로 이미 불구가 된 재평이 이렇게 소제목을 뽑았어요. 네이버와 연합뉴스 간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있었는데 거기서
법정은 연합뉴스손을 이미 들어줬죠. 네이버가 돈을 주고 있는 재평이가 연합뉴스를 부당하게 퇴출시켰다. 이런 이유로 일단 연합뉴스손을 들어줬어요. 파이낸스 투데이도 지금 이 기사를 쓴 파이낸스 투데이와 네이버 간에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있었습니다. 소송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네이버가 졌죠. 그 내용을 여기서 지금 이제 쭉 적고 있어요. 재평의에 대해서 왜 법원이 그 패소 판결을 내렸는지 기본적으로 이 내용입니다. 그 판결문 내용이요. 채무자와 카카오 의뢰에 의해서 선임 구성되고 채무자와 카카오 비용으로 운영되며 이 채무자는 여기서 지금 재평이 얘기하는 거죠. 아니, 네이버 얘기하는 거래. 평가위원의 선임 기준, 절차 등에 있어 그 객관성,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명문의 규정이나 장치가 존재하죠. 그냥 사무국 그 한 사람이 그냥 딕테이터. 내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네이버 뉴스 제6위기에 딕테이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곧 법이에요. 재평이는 그걸 충실히 따르는 거. 그 괴리가 아니고 뭐야. 어쨌든 네이버는 그 객관성과 독립성에 있어 중재기관과 뉴스제휴 평가위원회에는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 배점 기준 역시 재량의 폭이 상당히 넓어가지고 심사위원 개개인의 주관적 자의적 판단이 작용될 여지가 크다. 이건 내가 재평의에 있던 사람들 얘기를 옮길 수가 없어서 그렇지 재량의 폭이 상당히 넓은 게 아니고 그냥 맘대로예요. 예전에 우리 그 어렸을 때 그런 말이 유행했어요. 그 일기예보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면 그 기상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이제 슬리퍼로 갈아 신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갈아 신기 전에 그 슬리퍼를 공중으로 한번 던져가지고 앞쪽이 나오면 비 오고 뒤쪽이 나오면 맑고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재평이 규정이라는 것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내가 이 재평이 규정에 문제가 있고 이 재평이가 갖는 맹점이 뭔지 이런 이제 설명회를 하니까 네이버에서 뭐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네이버가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알고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하는 걸 니네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설명을 하느냐 이게 네이버가 주장한 거예요. 설명회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의 요지예요. 그게 얼마나 웃겨요. 아니 자기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그러니까 공개하지 않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기준은 다 제시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부로 공개된 기준 다르고 자기들이 내부에서 평가하는 기준 다르고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설명회를 듣지 않으면 설명회를 듣지 않는 일반 인터넷 신문 25,000개 인터넷 신문은 여기 들어갈 수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얘기들을 지금 밑에서 쭉 해요. 위원들이 과연 언론사를 평가할 적정한 평가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지도 우려되는 면이 있다. 당연하죠. 우려되는 게 아니고 불가능해요. 그 사람들이 평가할 나는 자격이 1도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자격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네이버에 제휴되어 있는 매체들이 그 지금 입점 매체들을 심사하는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하면 단 하나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게 정당한 평가라고 할 수 있어요? 결론은 이렇게 돼요.
즉 네이버의 돈으로 운영되는 외부 재평의에 대해 신뢰하기가 어렵고 그 객관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FN투데이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상설기관도 아니에요, 이거.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적절한 평가를 내린다? 이건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에요. 이건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라고.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네이버가 자기들 프로그램, 자기들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될 일을 이 재판위원들하고 걔들한테 맡겨놓은 건데 자기들도 그냥 책임 떠넘기는 거예요. 책임을 외주화시킨 건데 책임을 외주화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호도한 거죠. 호도. 문제의 본질은 숨겨놓고 그걸 외부로 돌린 거예요. 문제의 초점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 포커스를 다른 데로 돌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누구를 이른바 미디어 비평에 종사한다는 애기들을 다 몰아넣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 비평을 한다는 애기들이 이 네이버 뉴스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안 하는 거야. 왜? 그 서클에 그 이너 서클에 거기 들어가 있다고. 좋다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21세기에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이건 대국민 사기 그 가운데서도 이 정도로 단순 무식한 사기극도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이 기사는 결국 법원으로 판단으로 볼 때 재평에는 현재 아무런 실효성이 없으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곧 뉴스 서비스 자체를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치권과 언론의 반응. 정치권과 언론계에서 네이버에 대해서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여기 정치권 들어오는 순간 망합니다. 폭망합니다. 이거 정치권에서 이걸 하면 안 돼요. 어쨌건 언론계 내부의 자정 노력을 통해서 이게 정상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치권이 여기 개입되면 이제 지금 그 재평에 들어가 있던 그 이른바 비평한다는 친구들이 이 싸움을 이제 정치권과의 싸움으로 해요. 핍박받는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싸움으로 몰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네이버 뉴스가 갖고 있는 이 문제의 본질은 사라지고 싸움은 산으로 올라가요. 여기 교수라는 사람들도 여기 나와서 뭐라고 지금 하는데 이 사람들 별로 나는 신뢰가 안 가요. 이런 걸 지금까지 언론학과에 있다면서 언론계 교수를 한다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2015년도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8년?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비판 한 번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한다고 무슨 얘기를 한다고. 이 기사는 사실 미디어 오늘이나 미디어스 같은 언론 비평지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미디어 비평지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조용하죠. 어제도 봤지만은 오히려 옹호하고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논조의 기사를 아직도 내고 있죠. 정치권 문제의 초점을 바꾸면서 이제 여기서는 결국 이제 또 이렇게 가요. 좌편향이다. 좌편향인 거는 그냥 누구나 알아요. 여기 들어가 있는 데가 엄청나게 좌편향이라는 거는 그건 알아요. 근데 어제도 내가 얘기했다시피
좌편향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우편향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진실성이 1이라도 더 있으니까 살아남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우편향인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 이 미디어 비평 쪽에서 꾸준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목소리를 내온 거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정치권으로 건너가기 위한 하나의 뭐예요? 교두보, 발판으로만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그 세계 단체 들어간 여성민우회 뭐 한국 전국 미디어센터 협의회, 전국 지역 언론학회 이런 데의 좌편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좌편향인 거는 그냥 뭐 이건 그냥 실체적 진실이야. 그렇다라고 해서 이 문제가 지금 해소되는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6번도 언론단체가 지금 죄다 좌파단체로 제2평가위를 구성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단체가 우려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언론단체도 뭐, 글쎄요. 좀 그래요. 어쨌든, 내가 어저께 얘기했다시피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전현직 심의위원 100명을 풀단으로 구성해가지고 포털제휴 심사를 담당하도록 한다. 진짜 뭐 이건 비단 여기 언론 미디어 쪽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네이버와 카카오는 좌편향 단체들이 재평의를 주무르고 재평의를 통해 좌파 헤게모니를 정당화하고 결국 재평의를 좌파 놀이터로 만들었다는 오랜 단식에도 여태 묵묵부답이다며 재평의 운영과 심사는 독립적이라는 궤변으로 분노만 치밀어 오르게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어떤 방식이냐 그러면 핵심은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커다란 빅텐트 아래에서 서로를 추천해요. 예를 들어서 한국언론학회가 언론인권센터 인사를 추천하고 민주당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을 역임한 학자가 이번엔 언론인권센터 추천으로 자리를 옮겨 앉고 이런 식으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카르텔을 이뤄가지고 서로 돕는 품앗이 식으로 돌아가죠. 예를 들어서 오마이뉴스에서 기사를 내면 그것을 뭐 경향신문에서 받아서 내고 또 경향신문에서 기사를 내면 오마이뉴스에서 받아서 기사로 또 되쳐주고 이런 식이죠. 이런 식. 그게 지금 여기 재평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왜? 재평이 제가 발음 연습을 계속 하는데 이걸 제가 지금 좀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왜 재평이라고 얘기하냐? 그런데 재평 재평이를 만든 사람이 재평이를 주관하고 있는 쪽이 편향돼 있으니까 당연히 편향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좌편향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이버 뉴스 자체가 갖고 있는 끼어팔기 문제나 그리고 자기들이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될 걸 정성평가 사람만 들어갔다 몰아가지고 완전히 더 편향적으로 만들어버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평가 자체가 아까 내가 얘기한 신발 던져가지고 일기예보 하는 식의 평가를 하고 있는 이 자체가 코미디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지금 현실로 벌어지고 현실로 버젓이 존재하고 있어. 25,000개 신문 방송사가 그 한 사람, 네이버의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쥐락펴락
그 손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